네, 안녕하십니까. 빈티지 유니폼 경매 사이트 발표를 맡게 된 김도현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한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빈티지 유니폼 경매 웹사이트를 제작했고,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경험률에 대해 조사했는데, 국내 14세 이상 스마트폰 이용자 3,500명을 대상으로 약 60%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이제 의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블 부계비와 같은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경매에 대한 사람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경매와 중고거래를 통해서 이제 시장에서 성공적인 입지를 다진 플랫폼이 3개가 있는데요. 이 플랫폼들의 각자 고유의 기능이 있지만 저희는 이 중에 장점들을 좀 통합하면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레드옥션이라는 플랫폼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저희는 중고거래 중에 우유를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선정한 이유는 이처럼 중고거래에서 우유가 가장 시장 점유율도 높고 성장성이 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입은 이런 옷처럼 유니폼을 요즘에 패션으로 입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어서 빈티지 유니폼으로 카테고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렇게 총 3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매 채팅 캐시, 이게 주요 기능이고요. 경매를 할 때 여러 명의 입찰자들이 이제 경매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낙찰자가 발생하면 이제 낙찰자가 플랫폼에 해당 물품의 대금을 이체하고 이제 판매자와 채팅이 열리고 채팅을 진행하다가 이제 판매자가 낙찰자에게 물품을 발송합니다. 그 후에 낙찰자가 구매 확정을 누르면 이제 플랫폼에서 판매자에게 대금이 이체되는 이런 안전결제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필을 통해 상대방이 신뢰성이 있는지 판매자가 신뢰가 가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저희의 특별한 기능인데 아무래도 경매다 보니까 가격을 무분별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고자 입찰 선입금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한 상품에 대해 첫 번째 입찰 시 즉시 구매가의 10%의 이제 입찰 상금을 제시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로 선정이 되면은 나머지 비낙찰자들에게 입찰 상금은 다 환불이 되고 낙찰자는 잔금을 결제하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낙찰자가 결제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이제 판매자는 자기가 올린 물품이 시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그 입찰 선입금의 실비중을 드리고 이제 플랫폼이 사업을 갖는 이러한 예외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페널티 서비스의 효과로는 이렇게 총 4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부가 기능인데 마이페이지와 관리자입니다. 마이페이지는 유저가 자신이 한 활동을 이제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관리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저들이 어떤 활동을 하나 어느 정도 통계치를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에 대한 간단한 캡처 화면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있고요.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입찰자들이 경쟁하는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알림을 통해 하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신뢰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입찰을 진행해 볼 건데 입찰하기를 누르면은 상대방의 가격이 즉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입찰을 교환했고요. 그리고 즉시구매와 입찰하기가 동시에 눌렸는데 이때 이제 입찰은 벨이 뜨고 이제 낙찰은 제대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하기를 누르면 이 채팅방이 열려서 판매자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팅방이 열리게 되고요. 이제 판매자와 대화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물품을 발송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품이 제대로 받아졌으면 구매 확정 버튼을 누릅니다. 구매 확정 버튼을 누르면 이제 플랫폼에서 판매자에게 대금이 이체되고요. 그래서 안전 결제 과정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마음에 들었으면 이렇게 매너 평가를 통해 상대방의 신뢰도를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입금이 지불되고 그 다음에 선입금이 환불되고 그 다음에 구매 대금이 결제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선입금 제도가 잘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판매자 쪽에도 이런 식으로 대금이 잘 유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자신의 판매된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경매가 마감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림을 통해 하면 안 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입찰하기를 눌러서 최고 가격에 낙찰자로 선정이 되면은 이제 마감 시간이 다 되면 이제 낙찰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감 시간이 되면 해당 물품은 당연하게도 사라지게 되고 이메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제를 해달라고 이제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게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왔다면 마이 페이지에 이제 경매 참여 내역에서 낙찰에 들어가서 이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이제 채팅방이 열리게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물품을 못 받는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신고하기에 들어가서 이제 해당 거래를 신고하면은 이제 관리자가 잘 처리해주는 그런 로직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네, 이로써 시연 영상을 마치고 네, 저희 개발 일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설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백엔드 아키텍처이고 일단은 스프링 시큐리티를 통해 로그인을 구현했고 엔진엑스를 통해 나중에 서버를 확장시킬 때 유리할 수 있게 했고요. SMTP 서버를 통해 이메일 발송을 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도커를 통해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GitHub 액션을 통해 CI/CD를 배포했고요. 그리고 AWS 클라우드를 통해 이제 레디스 스택을 이용해서 TTL 기능과 동시성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을 사용해서 DDD를 사용해서 이제 비즈니스 로직별로 각 어그리게이트를 쪼개봤습니다. 회원 어그리게이트, 경매, 결제, 그리고 평가, 채팅 이렇게 좀 5개로 분류했고요. 네, 간단한 ERD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저희가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겪었던 이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매 생성할 때 초기 아키텍처입니다. 이미지 파일과 경매 데이터를 다 작성한 다음에 한 번에 서버에 올리게 되었는데 이때 좀 많은 딜레이가 발생했습니다. 이 점을 해결하고자 이미지는 올리기만 하면 바로 서버에 업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가 올라가는 동안 이제 유저는 경매 데이터를 작성하고 이제 경매 생성을 누르면 이미지가 아닌 이미지가 올라간 URL과 경매 데이터를 올려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경매를 생성할 수 있게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입찰, 낙찰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청은 유저가 즉시 구매 요청, 입찰 요청, 그리고 스프링 스케줄러가 돌면서 경매가 마감할 때마다 낙찰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입찰 트랜잭션의 자세한 로직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됐고요. 결제 서비스와 그 경매 서비스 두 개의 도메인이 하나의 트랜잭션에 묶여서 진행이 됐고요. 낙찰 같은 경우도 두 개의 도메인이 하나의 트랜잭션에 묶여서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겪었던 이슈는 일단은 스프링 스케줄러의 문제점인데 1분마다 마감된 경매를 전부 조회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과부하가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스케줄러가 대기 시간인 동안에 경매가 마감됐지만 유저 입장에서는 경매가 마감이 되지 않은 그런 안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레디스의 TTL 기능을 사용했고 이제 스프링 스케줄러가 아닌 이 키가 마감 시간이 익스파이어드 되면 바로 요청이 이벤트가 이제 저희 어플리케이션으로 날아가고 실시간 경매 마감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DB 경매 조회도 안 하기 때문에 되게 효율성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시간 입찰이다 보니까 동시성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로 같은 이제 가격에 입찰이 여러 개 생기거나 같은 물품에 낙찰자가 여러 명이 생기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레디스 TTL 낙찰 시간과 즉시 구매와 낙찰 시간이 똑같을 경우에 낙찰자가 또 여러 명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걸 해결하고자 저희는 레디스 내 이제 펍섭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분산락을 구현했고요.
여기 보시면 상품 아이디를 키값으로 락을 잡기 때문에 낙찰 트랜잭션, 입찰 트랜잭션 둘 중에 하나만 동시에 실행되게끔 해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종 아키텍처인데 스프링 스케줄러가 초기 아키텍처에 비해 빠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분산락이 없지만 최종 아키텍처에서는 분산락이 이렇게 적용됐기 때문에 동성이 잡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채팅인데 저희는 스토프를 사용해서 실시간 채팅을 구현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가 구현이 됐고요. 저희의 특이한 기능은 이제 메시지 읽음 처리를 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채팅방에 안 읽은 문자가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특수 기능도 구현이 됐고요. 채팅도 전부 다 정상 작동이 됩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이제 채팅을 좀 비효율적으로 구현했었는데요.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때는 이제 이 find message라는 함수가 호출되지 않아서 상대방이 문자를 읽었나 안 읽었나 확인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를 받았을 때, 문자를 보낼 때만 이 find message가 호출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 읽음 처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매번 이 find message 함수가 DB에 가서 현재 문자를 전부 조회하는 건데, 이 요청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어서 DB에 과부하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그 find message 함수를 제거했고, 그리고 스토프를 통해서만 오로지 채팅과 알림을 주고받게 해서 이제 완벽한 실시간 채팅을 구현했습니다. 채팅에 대한 아키텍처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결제 기능을 구현할 때 이제 이처럼 이 세 개의 기능을 동시에 개발했는데, 결제가 아무래도 상위 모듈이다 보니까 이 기능이 개발이 안 되면 하위 모듈을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임시로 만들어 놓고 하위 모듈을 개발하는 드라이버라는 개발 방법론을 사용해서 이제 이 세 개가 동시에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상호 개선 사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채팅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렉스를 사용해서 좀 더 속도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제를 아무래도 그 앱 내에 캐시로 하다 보니까 실제 결제를 넣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저 로깅에 대한 부분, 유저들이 앱에서 어떤 활동을 하나 좀 더 많이 추적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DDD를 사용해서 이제 아키텍처를 설계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서비스별로 MSA로 분리할 때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 MSA로 분리하면 분산 트랜잭션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레디스의 분산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분산 트랜잭션 관리도 굉장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랑 GQRS나 뭐 서킷 브레이커 같은 최신 기술을 도입하면 좀 더 재밌는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진행 소감을 발표하고, 네, 이렇게 진행 소감이 저희가 있었고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답은 그 강민주 멘토님, 심사위원부터 순차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분 동안 Q&A는 5분인데 그 이상으로 해주시면 돼요. 저희는 최대 10분까지 질문해 주시면 돼요. 예, 잘 봤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앞에서 발표하고 이런 게 되게 저도 되게 떨리고 또 폰도 조금 뭔가 일그러질 수 그럴 수 있는데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개발하신 것도 일단 들어봤을 때 여러 가지 고려를 좀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매 마감에 맞춰서 스케줄링이 도는 부분도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잘 고려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공유 자원에 대해서 접근에 대한 생각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레디스를 통해서 좀 푸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채팅적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서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슈적인 부분도 또 쭉 나열해 주신 것이 왜 저런 생각을 했고 어떻게 개발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배포까지도 진행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좋게 봤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스케줄링을 통하시다가
이제 레디스를 통해서 이제 전송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셨는데 이게 보통 그 사람이 한 번 전송을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사람이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재전송 같은 경우도 사실 생각해서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그 재전송에 대해서도 가능한가요? 재전송 네, 그 사실 이게 너무 좀 쉽게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추가적인 부분이니까 사실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닌데요. 그래도 보통 저희가 이제 받았다가 며칠 지나면 또 전송해주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한번 고려해서 더 디벨롭 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관리자 사이트를 보여주셨었는데 그 관리자 사이트에서 그 통계 정보는 확인했었는데 혹시 그 게시판에 대한 제어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거죠? 게시판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아. 신고가 들어온 게시판 같은 아, 경우. 네, 알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 봤고요. 네, 좋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잘 들었고요. 사실은 쇼핑몰이나 중고거래는 그런 특히 프로젝트로 많이 봤었어서 처음에는 좀 일반적인 주제이지 않나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기술적인 부분도 고려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예를 들어 뭐 상위 모듈이 없는 거를 생각하면서 이니시네이션 드라이버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이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되게 좋게 봤고요. 저도 아까 저도 통계 화면을 그 관리자 화면에서 살짝 넘어가듯이 봤는데 로깅을 따로 구축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통계 화면이나 이런 지시보드를 보여주려면 로깅이나 히스토리를 쌓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통계 화면들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여주게 되신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데 지금 통계를 보려면은 통계가 이제 사이트에 들어갈 때마다 매번 이제 DB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히 그 유저들의 성별이라거나 아니면 뭐 입찰 매출액 이런 것 이제 웹 내 정보를 다 서칭을 하는데 이거를 미리 좀 서칭을 해놨다가 어딘가에 모아뒀다가 그거를 조회하게 했으면 원래 그 서비스 되고 있는 기대는 수가 없어서 더 좋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시간상 거기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고 네. 그러면 지금 통계 디시보드를 아까 이제 새로 치이나 접속을 할 때 매번 그 조회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DB에서 서비스는 DB에서 배고 조회 말씀하시죠. 그러면 생각보다 이제 뭐 조회를 하는데 집계를 돌리든지 할 때 좀 나중에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부하가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있고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도 알고 계셔가지고 이 부분에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좀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상업에서는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로 이제 뭐 월마감을 돌린다고 흔히들 말하죠. 프로 같은 데서 그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때 배치 작업이라든지 통해서 그런 집계용 전용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따로 그렇게 소개를 낸 데이터를 전환해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회를 하고 있어요. 디시보드에서는 이런 걸 고려해서 로깅도 이제 이런 대고객 서비스 같은 경우 로깅도 되게 중요하고 하나 고객들이 이제 CS가 들어오는데 자기 이제 히스토리를 보여달라거나 뭐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깅이나 통계 처리를 좀 더 보완하시면 좀 더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봤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차분하게 발표도 잘 하셨고,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현재 비즈니스 모델인데, 기존의 뭐 프리미나 단독마켓, 공개상태 이렇게 비교를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 빈티지 의류에 대한 경매에 쑥 들어가셨는데, 이게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나중에 서비스 확장을 대비해서 미리 어떤 고트마켓 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빈티지로 이제
이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그 일반 의료를 하게 되면 다른 플랫폼과 차이가 없을 뿐더러 요즘에 블랙홀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고다 보니까 소장 가치가 있는 물품이 뭘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빈티지 스포츠 유니폼이 소장 가치가 있어서 저희만의 좀 차별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번다는 관점에서 그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까는 그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 아까 DB 동시성 제어 관련돼서 언급이 있었어요. 보니까 이 머니 서비스, 캐시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캐시 서비스랑 이 동맹 이체라는 그 동시성이 아마 패턴이 두 가지가 좀 다를 건데, 맞습니다. 혹시 그 차이가 뭐고 어떻게 동시성 제어를 할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구현한 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운영되는 결제 서비스랑 많이 색깔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결제를 대행해주는 PT사 같은 외부 서비스가 있어서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취소 처리나 이런 것도 잘 구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결제 서비스가 앱 내부에서만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락으로 묶어버렸는데 아무래도 그 실제 결제 서비스를 단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조금 비동기로 처리를 해서 속도를 좀 높인다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 그 PD사로 왔다 갔다 하는 요청까지 다 락으로 묶어버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레디스 메모리에 과거가 와서 락이 너무 많이 쌓여서 레디스가 터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따로 비동기로 구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조 발표해서 긴장도 많이 됐을 텐데 차분하게 발표 잘해준 1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